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 집중해 보시면서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있어서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는지 암보험에 대한 내용들 상세하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시청자분들이 가장 걸리기 무서워한다는 치매, 이 치매에 있어서도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는지 치매보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운전자 보험에 대한 내용도 전달해 드릴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정 전문가입니다. 이제 9월이 다 끝나갔죠.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데 9월에도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 있고 10월에도 새로운 이슈들이 생기니까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오늘도 좀 알찬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민규 전문가입니다. 일단 요새 많은 연휴들이 껴 있었는데 지금 좀 가장 좀 길었던 추석 연휴가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석 연휴 때 많은 분들이 보험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그런 보험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보험인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암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암보험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암보험이 과연 괜찮은 암보험인지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내용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민규 전문가님, 암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암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또 흔히들 정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암에 대해서 다양한 구성과 보장 범위가 굉장히 나뉘어져 있고요. 또 생소하시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조금 이 시간 암보험에 대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네. 어떤 항목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네. 준비한 내용이 암보험인데 바로 우리나라 사망률 1위에 있는 질병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이 발병되는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통계를 보시면 발병률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발병률이 높은 질병인데 네. 성별로 따져보면 남성은 5명 중 2명이 여성은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확률로 나와 있는 질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남성 5명 중에서 2명, 여성은 3명 중에서 1명이면 여기 3명이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 셋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최소 1명 정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네네. 이 암이 생각보다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남녀 성비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남녀 성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은 암에 대한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흔히 알고 계시는 일반암 그리고 뇌암, 뼈암, 혈액암이라고 하는 그걸 백혈병이라고 하고요. 고액암 그리고 각기경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유사암이라 표현하고요.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나 대장정암, 뇌암이, 생식기암이 포함되어 있는 특정암 등 정말 많은 이런 암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어떤 암이 발병률이 가장 높은지 3가지로 한번 표를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3위는 폐암, 그리고 2위는 갑상선암이고요. 네. 가장 많은 발병률을 보이는 암은 바로 위암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별을 따르게 보면은 그 순위가 조금씩 다른데 남성은 폐암과 위암이 그리고 여성은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일단은 제 주변만 보더라도 좀 아시는 분들께서 위암으로 좀 투병도 하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고객님 중 한 분이 이런 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신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좀 봤어요. 그래서 네. 이런 암들, 질병들 굉장히 조금 힘든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별에 따라서 걸리는 암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 성별에 맞게끔 암을 잘 대비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위암과 폐암이 많이 걸리고 여자분들은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많이 걸린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민규 전문가님, 이 암에 걸리면 치료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이 회복률이나 생존율이 높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다를까요? 네, 조금은 차이가 났는데요. 네. 일단은 표를 보시면 예전에는 1990년대 이때는 조금 남녀 비율을 떠나서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네. 조금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생존율 자체는 조금 많이 올랐고요. 현재는 조기 발견 시기만 되면은 약 90% 이상의 치료가 가능한 생존율을 오. 조금 많이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올라간 만큼 치료비도 많이 나가고 생활비도 많이 나가고 그만큼 경제적인 비용에 있어서 좀 많이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전문가님, 그래도 암에 걸리면 참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많은 분들도 그러실 텐데 막상 내가 암이다, 암을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정말 눈앞이 캄캄할 거예요. 네. 그만큼 힘든 질병이고 조금 아픈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똑같이 느끼실 텐데, 자, 그 이유로는 좀 세 가지를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항암 치료로 인한 체력 저하와 같은 육체적인 고통, 이게 또 따르게 되는데, 네. 일단 치료 중에도 조금 힘들지만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조금 심하다고 하는데요. 네.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도 일어나지만 정신적으로 인한 탈모도 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치료가 계속되면 네. 경제적인 활동을 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치료비는 계속적으로 나가고 또 가족들에게 조금 짐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진단을 받으시면은 간병인이 없다면 가족분들이 오셔서 같이 간병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가족분들도 일을 못하게 되기 네. 때문에 이러한 경제 상황을 못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일단 이 암 진단을 치료받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정신적인 회복과 그리고 조금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얘네들을 조금 안정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항암 치료를 자주 하게 되면 육체적인 어려움도 커지고 또 생활비라든가 간병비, 요양비, 많은 경제적인 비용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암에 걸리면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갈까요?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암이라는 이름만큼 치료비 또한 좀 만만치가 않은데 표를 보시면은 각 암의 명칭마다 비용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적게는 네. 1,000만 원에서 좀 많게는 6천만 원까지 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이는 평균 비용으로 큰 금액의 치료비가 되는 약간 고액암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더 큰 비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현재 암보험 평균 가입 금액은 남성분들은 한 3천만 원, 여성분들은 4천만 원으로 일단 보험 한도에 따라서 치료비에 대한 보장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그동안 내야 하는 고정적인 지출 비용이나 그리고 네. 가족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가족분들의 이런 지출 비용 또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모두 생각한다면은 네. 조금 더 많은 조금 잘 되어 있는 이런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아직 미혼이시거나 가족분들이 없는 경우는 약간 조금 더욱더 힘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다 경제적인 활동들 다 통해서 다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이 더 나가고요. 평균 비용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 진단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암보험을 뭐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암보험을 준비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가입 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규 전문가님,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네. 바로 가족력입니다. 일단 암이란 질병 자체가 모두 암세포는 가지고 있는데 언제 발병이 되느냐가 네. 중요한 문제인데요. 모두 암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발병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네. 이 표를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부모님이 암일 경우 위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같은 경우는 약 2배 이상으로 나타나져 있고 네. 갑상선암이나 폐암, 난소암 같은 경우는 약 3배 정도로 나타나가 있습니다. 이제는 형제 그리고 자매 이런 부분들이 암일 경우 유방암은 약 2배, 그리고 위암, 폐암, 대장암은 약 3배,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은 약 4배, 그리고 많게까지는 9배 이상으로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암이라는 이런 보험을 준비한다라고 하셨을 때 네. 가족용부터 꼭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높아요. 맞습니다.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게요. 부모가 암일 경우, 형제 자매가 암일 경우 약 2배에서 9배 정도 암에 더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보험사마다 이 암보험도 내용이 다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주 천차만별일 텐데 네. 일단은 발병 확률에 따른 암 진단금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일단 일반암, 그리고 유사암, 소외감 등 진단금이 가장 중요한데 표를 보시게 되면은 보험사마다 암의 보장범위나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는 암들이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가에게 문의 꼼꼼히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네. 일단은 또한 아무리 진단금이 좀 높게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발병률이 낮은 암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보험이라면 약간 효과적이 못한 보험이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A보험사의 경우 뭐 소외감과 표적항암 치료비에 대한 보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유방암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성분들에게는 특히 좋은 암보험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본인의 필요 정도나 혹은 또 가족력이 있는 암에 대한 보장이 크게 받는 보험사들을 따져보고 준비를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가장 많이 걸리는 5대 암 환자 중에 20대에서 40대 이때가 가장 증가세가 5년 사이에 약 2배 정도 이상 올랐어서 네. 그래서 꼭 이 중요한 부분들이나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까지 합쳐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회사마다 보장해 주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단금을 높게 가져갈 수 있고요. 또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만약에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회사별로 꼼꼼히 비교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전문가님, 이 갱신형 보험도 있고 비갱신형 보험도 있잖아요. 네네. 이 암보험도 갱신형으로 준비하냐,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냐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갱신보험, 비갱신보험 어떻게 좋다, 어떻게 안 좋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각자 현재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암보험도 똑같이 갱신보험, 비갱신보험 모두 존재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비갱신의 갱신보험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네. 비갱신은 조금 나이가 적으신 분들 그리고 암보험이 조금 없으신 분들 그리고 보장기간이 긴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유리하고요. 갱신보험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나는 암보험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암보험을 업셀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같은 보장으로 갱신용으로 준비하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나이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셨을 때 갱신보험이냐 비갱신보험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료도 비교해보고 회사도 비교해보고 현재 네.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나이가 많냐, 나이가 적냐, 그리고 안보험이 있냐, 안보험이 없냐, 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사마다 보험료가 어떤지, 보장 내용이 어떤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들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님, 만약에 안보험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좀 유리하게 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력 일단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뭐 만기 환급금이 100%가 올라오고 뭐 적립금이 쌓여서 뭐 저축성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상품들이 약간의 조금 돌려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장성 자체가 환급금이 좀 많이 적어졌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보장성 보험은 환급금에 얽매 있지 않고 정확히 보장성으로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만기 환급금이 좋다고 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일단 만기 환급금 그 자체 말대로 따져보면 만기가 됐을 때, 즉 해지가 되거나 80세, 100세, 그리고 90세가 됐을 때 보험을 탈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이 되는 건데 이걸 해지하게 되면은 더 이상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환급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장이 되지 않는데 크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꼭 여기에 대해서 혼혈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급금이 높다면 그만큼의 보험료가 조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네. 이것도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순수하게 암을 보장받는 순수 보장형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보험료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일단은 이거는 보험사마다 업계 한도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한 2억 원 한도 내에서 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모두 중복으로 보장도 가능하시고 중복으로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비교하셔서 조금 중복으로 가입해 놓으신다면 크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만기 때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만기 환급금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만약에 나중에 준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순수 보장형으로 준비해서 보험료를 절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전문가님, 암보험 보장 항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일단은 어떤 보험이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항목이 즉 특약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표에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일반암 그리고 소외암, 유사암을 보시면 보장이 되는 항목들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별로 또 보험사마다 다르기 네.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제가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생명보험사 쪽으로 나타나져 있는데 표를 보시면 일반암이 주계약인 회사가 있는 반면 재해장애나 일반 사망이 주계약인 보험사도 있습니다. 네. 자, 어느 게 맞고 틀리다 보다는 회사마다 주력으로 하는 상품 그리고 주계약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일반암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대장정말내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반암 특약들은 보험사마다 가입 금액별로 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이것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표에 나와 있는 뭐 표적항암 치료비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제 신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아마 많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기술로 인해 표적항암 치료비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진단비도 받을 수 있는 특약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따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파란색 손해보험사로 표를 보시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생명보험사와 큰 차이는 없지만 네. 대부분 일반암에 생명보험사의 소외감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대장전말내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뭐 나이와 생년월일이 들어간다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암 수술비나 그리고 암 입원 일당이나 암 생활자금 등 암에 대한 여러 가지 특약도 넣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셔서 뭐 생명보험사가 좋다, 손해보험사가 좋다라기보다는 내가 가입하는 회사에 어떤 암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 암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고 모든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보장 범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일반암과 소외감, 유사암을 전체적으로 100% 보장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마다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교를 한 다음에 본인한테 맞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하실 때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님,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번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암보험 굉장히 쉬우면서 어려운 보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준비 시 꼭 가족력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력 상품이 모두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도 꼼꼼히 꼭 필요 준비해보시고 비교해보셔야 되고 일단은 또 중요한 거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네.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암은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그리고 우선적으로 보장성 보험을 기반에 어느 정도 잘 두어야지 하니 이 부분은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네.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면 더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족력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요. 보험료가 어느 정도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그리고 보장 범위를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을지 확인을 좀 스스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치매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듣기만 해도 정말 무서운 질병이고 또 제가 걸리기 싫은 질병인데 이 치매를 잘 대비할 수 있는 보험도 있다고 하거든요. 배지영 전문가님, 치매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치매보험 말 그대로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네. 보험금을 수령하는 그런 보험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다니시거나 네. 아니면 좀 약간 도로가든 지방 쪽으로 가시게 되면 요양원, 요양병원이 되게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이유는 이제 노인율이 되게 많아지고 새로 태어나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지고 근데 또 노인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네. 건강하시게 또 장수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아프면 장수하니까 네. 그래서 요양원, 요양병원이 많아졌는데 그런 와중에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이게 정말 사실상 되게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상생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치매는 피할 수 없으니까 네. 보험으로 조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치매가 정말 무섭잖아요. 우리 가족 전체가 다 힘들어지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치매보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치매 의심 증상도 알아보고 치매가 어떤 건지부터 개념 알아볼까요? 네, 일단 치매는 말 그대로 이제 좀 경도와 중등도, 중증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 점점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고 내 자아를 잃는 그런 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 암보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암은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치매는 치료가 안 맞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해도 그 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활비나 이런 진단비에 좀 더 보탬이 되는 네. 그런 것들인데 내가 현재 치매인지 아닌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의심 증상 10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있다. 그다음에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네. 판단력이 감소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자주 한다. 그리고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가 오고 성격의 변화도 오고 자발성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치매 의심 증상인데 네. 우리가 뭐 평상시에 저도 약간의 다혈질이 있긴 하지만 내가 화를 많이 낸다고 치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깜빡깜빡했다. 아이고, 까먹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건망증인 그렇죠. 거고 네. 여기서 내가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기억을 못 하고 그리고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안 내고 있는지도 인지를 못 한다. 네. 그러면 약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치매로. 부분들이 생기니까 네. 이제 치매는 평소 건강 생활 습관과 일상생활을 좀 잘 하셔야 예방을 할 수 네. 있는 거고 보험은 진단을 받았을 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치료가 돼서 좀 나중에는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수 있지만 치매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점점점 된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요, 전문가님, 저는 아직 젊어서 이 치매가 사실은 멀게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치매 걸리는 분들이 많나요? 엄청 많고요. 오. 엄청 많아졌고 네. 실제로 많고.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암보험 준비했냐라고 사실 운을 많이 떼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치매보험 준비했냐도 운을 많이 뗍니다. 네. 이제 치아보험보다 치매보험을 많이 준비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네. 옛날에는 치매보험도 이제 옛날보다는 이제 과거에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치매보험 가입 연령대가 뭐 45세 이상, 50세 이상 이런 식으로 원래 시작이 됐었는데 요즘 20대부터 치매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그만큼 20, 30대 분들도 치매 진단을 받을 확률이 높다. 중증까지는 안 가더라도 경증까지라도. 네. 그래서 통계자를 한번 보면 2017년 대한민국 치매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 남성분들이 29.1%, 그다음 여성분들이 70.9%. 훨씬 더 높아요. 네, 여성분들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 연령별로도 65세에서 69세보다 85세 이상이 치매 진단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이런 뭐 당연히 핸드폰 매개체 컴퓨터를 좀 덜 하시겠지만 네. 최대한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우리 오락 많이 하잖아요. 오락을 많이 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머리가 또 이렇게 안 쉴 수 있고 움직일 네.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약간 운동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 20대, 30대 분들도 이제 오락, 핸드폰 게임, 물론 저도 하지만 핸드폰 게임, 컴퓨터 게임 좀 덜 하시고 네. 우리 책도 많이 읽고 이런 것들이 좀 보험과 별개로 나의 뇌를 좀 천천히 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습관 중에 하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엄청 중요합니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성분들도 거의 30%가량 걸리는데 여성분들은 70%가 넘습니다. 맞습니다. 여자분들이 이 치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아까 이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엄청 해주셨는데 중요하죠. 이 치매를 더 빠르게 유발하는 생활 습관도 있겠죠? 있습니다. 제가 8개 정도 준비해봤는데 네. 우리가 정말 끊을 수 없는 정말 달콤한 친구들이에요. 네, 음주, 흡연. 저 흡연은 안 하지만 음주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네. 끊을 수 없지만 하지만 천천히 줄이는 조절해야죠. 네, 그다음 뇌 손상. 이제 뇌가 과당하거나 어떻게 충격으로 뇌를 다치시거나 그다음에 우울증. 우리 요즘 2030 세대 분들도 네. 이제 삶이 많이 힘들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치매로 연동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고혈압, 당뇨, 그다음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 사실상 현대인들이 가장 피해야 될 것들인데 가장 못 피하고 있는 것들 8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20, 30대부터 쌓여서 이제 노인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나한테 더 확 와닿을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젊은 분들은 잘 예방을 하시고 네. 이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부모님 세대들 40, 50대, 60대 분들께서는 지금 이런 것들 당연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보험도 잘 준비하셔야 치매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이 치매에 영향을 주는 습관들을 살펴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음주 다 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생활 습관이 어떤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 간병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간병비가 여러분 그러니까 인당 하루에 네. 저렴하면 10만 원이고 네. 이제 비싸게 되면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네.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일단 15분에 1명씩 진단을 받는다고 하고 50여만 명이 지금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 네. 치매 환자 1인을 돌보는데 사회적 비용이 1,96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인을 돌보는데 드는 시간은 하루 6시간에서 9시간, 이제 간병 시간이죠. 네. 그다음 환자를 돌보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10조 3천억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모시고 간병을 맡긴다라고 하면 하루에 못해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파트타임으로 뭐 9시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엄청나고
이게 한 달하고 두 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한이 없죠. 네. 치매 환자분들은 언제 완치되는 게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분들에 대한 이런 우리가 데이터를 알았으니까 네. 애초에 치매 보험을 잘 준비해서 내가 진단금도 그리고 생활비도 잘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셔야 그나마 가족분들의 부담이 덜 한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점점점 악화되는 병이기 때문에 걸린 분도 힘들지만 가족 전체가 다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내용들 참고해서 나중에 치매보험 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들 잘 가져가셔서 준비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LG U+, 169번, SK 브로드밴드 164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를 통해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자동차 보험만큼 중요한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자, 배지영 전문가님, 사실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한 차이점도 잘 모르시거든요. 맞습니다. 이 뭐 용어도 약간 헷갈릴 수 있고요. 네. 근데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은 그냥 운전하려면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보험. 가입 안 하면 나라에서 벌금을 저한테 구형하는 네. 그런 보험이고,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은 이제 선택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네. 이제 형사 쪽으로 넘어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표를 보면서 한번 좀 제가 차이점을 말씀을 드려보면 네. 자동차 보험은 대인 대상, 그 대물 보상, 자기 차량 손해 보상, 미흡한 신체 손해 보상이라고 나와 있고, 운전자는 네.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 완벽한 신체 손해, 기타 비용 손해 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글을 딱 읽었을 때도 자동차 보험보다 운전자 보험이 약간 더 네.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들죠. 변호사 맞아요. 선임하고 형사 쪽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벌금. 네. 이 이유는 자동차 보험은 민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괜찮으세요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자동차 보험이고, 네. 이제 운전자 보험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됐을 때 필요한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좀 크게 나거나 네. 적게 나도 이게 합의가 안 됐을 때 운전자 보험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준비를 하시는 게, 없으면 나중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게요. 이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 때 이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 운전자 보험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었을 때 운전자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사항들이 도대체 중요하길래 준비를 해야 될까, 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일단 다들 운전에 정말 다들 자신 있으시겠지만 저도 이제 운전병 출신으로서 운전이 정말 자신이 있는데, 그러시군요. 제가 아무리 자신 있어도 그때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사고가 나잖아요. 네. 사고가 되게 많이 났던 사람인데, 그래서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제가 엄청나게 큰 잘못 12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못하면 네. 이제 큰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신호 위반, 그다음에 중앙선 침범, 네. 속도 위반, 그다음에 앞지르기, 철길 건널목, 횡단보도, 무면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면허, 네. 음주운전 마찬가지,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어린이 보호구역, 화물 고정 장치 등 이렇게 크게 12가지가 있는데,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게 되면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보도 네. 침범, 그다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1차선이에요. 네. 앞에 트럭 큰 게 하나 있어. 답답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끔 대부분 몇몇 분들께서 비상등 켜고 이렇게 앞지러 간단 말이죠. 네. 이러다가 빵 사고 났다. 그러면 이제 아.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친구가 좀 도와줄 수 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운전자 보험. 오. 네. 알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이해가 잘 되네요. 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동차 보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운전자 보험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아까 자동차 보험과 그 운전자 보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자동차와 운전자의 큰 차이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표처럼 그 위쪽에 뭐 대물 보상, 대인 보상, 그다음 교통사고 처리 지원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지만 뭐 벌금 방어 비용, 그다음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 마지막 표를 보시면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운전자 보험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사고가 빵 났다. 네. 그럼 이제 대인 접수, 사람 고쳐주고 대물 접수, 차 고쳐주고 합의하고 이제 종결되는 건데 그 와중에서 벌금을 물어야 될 때는 운전자 보험으로 벌금 처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이라고 하는 건 사고 났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그 속상한 만큼 그 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운전자 보험에서 사고 위로 비용을 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최소 10에서 많게는 70만 원, 80만 원까지 오. 14급이 가장 적은 급수인데 네. 그때부터 많게는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이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이다.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특약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쿨존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30km, 50km 속도 제한도 걸렸고 네. 그래서 더더욱이 운전자는 선택이지만 무조건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면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다가 운전자 보험까지 같이 가져가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이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운전자 보험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표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일단 피해자가 사망 시, 그다음에 12대 중과실 사망 시, 중상해 일반 사망 시 어쨌든 다 사망 시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네. 우리가 처리되는 그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민사 합의, 자동차 보험으로 민사적으로 처리를 하고 합의 시 종결이 되고 끝나는 건데 합의가 안 된다. 이거는 나 절대 합의 안 해주겠다. 이럴 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쌍방 개인 간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합의 시에 감형이 좀 될 수 있고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벌금도 내야 되고 네. 이럴 때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 내 사비로 벌금을 내야 되는데 네.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운전자 보험 벌금 특약에서 벌금이 지급되고 그렇군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울 때도 내 사비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많게는 2천만 원부터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네. 보장 혜택이 있으니까 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여러분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사고 나는 거는 정말 한순간인데 네. 사고 났다고 해서 합의가 정말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가 가능하시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사고가 나서 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좋지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벌금을 물 수도 있고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조금 편하게 좀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만약에 이 운전자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보장 플랜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보험료잖아요. 맞습니다. 네,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해서 1억 원이 세팅이 되게 되는데 네. 이 운전자 보험은 그 보장 한도가 다 맥스로 모든 보험사가 거의 공통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사고가 빵 났다. 그럼 이제 인당 1억 원씩 사고 처리 비용을 도움을 드리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내가 변호사를 써야 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도 사고 시에 이제 최소 10에서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 내용이고요. 네. 운전자 벌금, 스쿨존 외에는 2천만 원, 스쿨존에서는 3천만 원까지 네. 이제 보장 한도가 늘어나는 특약이고 운전자 벌금 대물, 이제 자동차 쪽 벌금 물어줄 때 500만 원,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까지, 그 다음에 교통상해 후유 장애까지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23,000원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그렇군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우신 그런 때는 아니고 보험료는 최소 1만 원부터 가능하니까
특약을 좀 조절해서도 가능하고 더 많이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결론은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본인 어떤 직업의 특성이나 네. 환경에 맞게 잘 고려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보장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중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내용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오늘 말씀해주신 이 플랜과 비교를 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찾아올게요. 네, 이번 시간은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카카오 TV와 네이버 TV, 유튜브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이 보험 상담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고민규 전문가님이 실제로 도와주신 사례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실제로 제 고객님 중에서 리모델링이 들어갔던 이런 건이고요. 일단은 증권을 한번 보면서 네.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H선보사의 운전자 보험으로 5,000원 정도가 준비되어 있으셨고 네. S화재 쪽에 실비랑 같이 되어 있어서 92,000원, C생명 쪽에 정기보험으로 3만 원, 그리고 네. C생명 쪽에 종신보험으로 6만 1,000원에서 총 월납보험료 한 18만 원, 8,000원 정도, 한 19만 원 정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일단은 보험료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크게 나간 건 아닌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료 대비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특약을 한번 봐볼 텐데요. 일단 표를 보시면은 뭐 일반 사망이나 질병 사망은 기본 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억 6천만 원 정도, 1억 1천만 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상해 후유장애 3% 이상은 뭐 1억 원, 질병 후유장애는 없으셨고요. 네. 암 일반암은 6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이 준비가 안 돼 있으셨어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많이들 알고 계시는 넓은 보장 범위보다는 약간의 좁은 보장 범위인 뇌출혈을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을 가지고 계셨고 네. 수술비도 일반 수술비하고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종수술비, 상해 종수술비, 질병 종수술비만 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뭐 물론 치매보험 꼭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만 아직은 큰 니즈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준비를 안 하셨고 골절에 대한 진단비 20만 원, 화상에 대한 진단비는 없으셨고요.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금 이제 기본 계약이나 실비 쪽에 들어가 있으셔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이 고객이 지금 상담을 좀 도와드렸던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대 중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라고 느끼셨던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간 건 아니었었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보장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좁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리모델링 신청해 주셨고요. 네. 확인했을 때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굉장히 아시고 조금 믿고 계시는 분한테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래 전에 알고 계신 분한테 가입을 했었는데 확인을 했을 때 그분께서 좀 많이 기피하시는 경향도 있으셨고 관리가 안 됐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이분께서는 뭐 따로 치료를 받으시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네. 유방 쪽에서 이 진찰을 하거나 검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험 가입했을 때 이게 걸려가지고 이 유방암 쪽에 부담보라는 이 부담보 사항이 잡혔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새로 리모델링 할 때도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했을 때 청구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삭제를 시키고 유방암에 대한 이런 부담보 부분도 아예 삭제를 시킨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들어갔던 경우인 것 같고요. 일단 리모델링 됐을 때는 삼성화재 쪽, S화재 쪽 실비는 그대로 유지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보험은 M화재로 75,000원 정도, 그리고 운전자는 M화재로 13,000원 정도, 그리고 암보험은 따로 빼가지고요. M생명 쪽에 22,000원 정도로 약 한 13만 1,000원 정도, 이 정도로 리모델링을 이렇게 변화시켜드렸고요. 일단 중요한 건 또 말씀드린 것처럼 특약들도 보시면 사망 쪽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가장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이제 암 쪽, 일반암은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은 아예 없으셨던 걸 1,000만 원 쪽으로 늘려드렸고요. 그리고 보장 범위가 젊은 뇌출혈이나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네. 1,000만 원씩 업슬링 해드렸고, 네. 그리고 수술비 부분이 조금 부족하셨기 때문에 상해 수술비나 질병 수술비, 일반 수술비 그리고 종 수술비도 많이 조금 업셀링을 시켜드렸고요. 치매 진단비는 아직까지는 큰 니즈가 없으셔서 네. 추후에 또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준비는 안 해드렸지만, 골절 같은 경우는 상해 속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골절 진단비도 조금 많이 올려드렸고, 일배책은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중요한 거는 암 진단비에서 신기술로 나오는 표적항암 치료비. 표적항암 치료비 같은 경우가 악성세포하고 정상세포 이 둘 주기가 있으면은 정상세포는 냅두고 악성세포만 죽이기 때문에 이런 발병률이라든가 그리고 이 치료되는 이런 기술 쪽이 좀 많이 높다고 해요. 하지만 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큰데 이거를 사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보험에서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까지 이렇게 청구를 이렇게 적용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하면서 보험료는 약 한 5만 3천 원 정도 굉장히 많이 세이브 되셨고 네.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실제로 도와드린 분의 나이는 30대 중반이라고 하셨고요. 지인을 통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보장 범위가 협소한 것 같아서 우리 고민규 전문가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기존의 보장 내용 살펴봤을 때 암뇌 심장에 있어서도 보장 범위도 부족하고 또 보장 금액도 많이 낮았고요. 수술비 보험도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에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 고민규 전문가님이 암 쪽에 있어서 보장 범위도 넓혀주시고 또 뇌와 심장 쪽에 있어서도 보장 잘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셨고요. 또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장 금액 조금 더 높여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보장은 좋아졌는데 보험료는 5만 6천 원 정도 절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 기존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시청하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팁을 준다고 하면 이 3대 질환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3대 질환인 암하고 뇌하고 심장인 것 같은데요. 네. 이분 또한 똑같이 암뇌 심을 준비되어 있었지만 보장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혈관 질환이라는 게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뇌혈관이 조금씩 막히다 보면 뇌 졸중에 와서 쓰러지게 되고요. 쓰러지다 못해 피가 조금씩 삐져나와서 터지게 되면은 뇌출혈이 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뇌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뇌가 터져야지 나오는 보험금을 준비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 뇌출혈 진단금을 예를 들어 3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피가 정말로 나와야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데 뇌혈관 질환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은 조금 막히다 보면은 완전히 막혀서 쓰러져야지 뇌졸중이 오기 때문에 쓰러지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진단이 바로 뇌혈관 질환이라고 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장도 또한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한다면 보장 범위도 훨씬 높고요. 그리고 중요한 암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에 대한 보장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리고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네. 암의 일반암의 일반암 그리고 유사암, 고해감, 특정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일반암 암의 소해감이 생식기암이나 대장전만 뇌암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 3대 질환을 준비하신다면 보험료도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암뇌 심장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내용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님, 리모델링을 했을 때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표적항암 치료비 들어보셨던 분들 계실 거고 못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은 이 항암 치료비 같은 게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나면서 조금 많이 완화가 됐는데 기존에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약간의 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뭐 구토 증상도 일어나고 살도 빠지고 그리고 머리가 좀 빠지는 경향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항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내지 두 번 내지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막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든다고 해요. 치료 비용도 엄청나게 되는데 일단은 이 정상세포, 악성세포가 있으면은 둘 다 죽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기술이 많이 들어와서 표적 항암 치료비라고 해서 표적화해 항암하는 방사선으로 표적화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그래서 정상세포만 죽이는 악성세포는 정상세포는 냅두고 악성세포만 죽이는 이런 신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력도 높고요. 그리고 치료비도 많이 나오지만 보험료 혜택을 볼 수가 있어서 하지만 이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은 한 달에 뭐 나가시는 것도 뭐 5,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 정도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운전자 보험과 치매 보험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0